홍명보에 젖어버 국민을 우습게 봤다. 나눈 건 협회에서 나보다 경험, 경력, 성과가 더 좋은 분을 데려오시면 자연스레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간 나의 스탠스는 같다. 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제가 대표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10년 만에 이제 간신히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건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다. 이제 저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단 10일 만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말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7일 갑작스럽게 그가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모든 이들이 놀란 것도 지난달 6월 30일 기자회견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이나 대표팀 감독 물색 절차 등을 비판하면서 대표팀 감독설 역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정우님, 저는 얼마 전 끝난 유로 2024와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 K리그를 지켜보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표팀 감독 선임 소식을 들으니 머리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축구의 세계적 흐름은 감독 노름이라고 할 만큼 감독의 역량이나 전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 감독의 선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무턱대고 외국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홍 감독이 2014년 독일 월드컵에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불가를 외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정훈님도 축구를 좋아하시니 당연히 여러 축구 이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축구 팬으로서 카타르 월드컵 이후의 대표팀 축구는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축구 전문가 100이면 100이 반대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대한축구협회가 선임했고 우려대로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술이 부재했고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팀과 경기를 하면서 첫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가 졸전이었고 심지어 마지막 경기인 요르단전은 일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는 또 어떻습니까? 2에서 3월 임시 감독을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던 황선홍 감독에게 맡겼고 황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한동안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올림픽 대표팀은 4월 올림픽 예선을 겸해서 치러진 U-23 아시안컵에서 8강에 그쳐 36년 만에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임시 감독 체제로 5개월을 보낸 끝에 선임한 정식 감독은 울산 HDFC를 맡고 있던 홍 감독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수많은 외국인 감독 후보군과 접촉하거나 미팅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체 왜 홍명보인가? 특히 제시 마시 감독과 다비트 바그너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시 마시 감독은 독일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를 강팀으로 만들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선 리즈 유나이티드 FC를 맡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대한축구협회 측에 대표팀 선수들의 움직임 개선 방법을 3D 모델로 제시할 정도로 한국행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허더스필드 타운 AFC를 EFL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고 분데스리가 FC 샬케 04 EFL 챔피언십 노리치 GT의 감독을 맡았던 다비트 바그너 감독. PPT만 50장 이상을 준비해서 게임 모델 등 자신의 축구 철학을 대한축구협회 측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가 지난 7월 12일 한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되길 원한 적이 있었나라고 말한 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에 따르면 7월 5일 밤 이사가 홍 감독을 찾아가서 설득했고 7월 6일 오전에 감독직 수락을 한 거더군요. 즉, 홍 감독은 면접도 없이 특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에게 K리그가 열리는 도중에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하는 것도 K리그와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감독을 빼가는 것은 한 축구클럽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 감독은 단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꿨고 울산을 떠났습니다. 이 이사 말에 따르면 홍 감독 선임은 감독 연봉을 아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외국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연봉 차이가 있는데 부분도 당당하게 요구했다라며 홍 감독의 연봉을 외국인 감독 수준으로 준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맡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해설위원은 지난 7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나아가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 전체적인 흐름은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자는 식으로 흘러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의 증언은 내부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엄밀하게 평가하는 흐름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그 전강위마저도 지난달 6월 30일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로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서 이 이사가 전권을 넘겨받고 홍 감독 선임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정호님은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국민들 의구심 해소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감독 자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공적 지위를 가진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선임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홍 감독에겐 의구심을 해소할 책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아닌 자신이 대표팀을 맡을 적임자임을, 대표팀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엉뚱한 이야기를 했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요. 7월 5일 기자회견에서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왔다.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 정말 강한 팀으로 한번 도전. 저는 저를 버렸다와 같은 홍 감독의 말을 들으면서 자아도취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대표팀에 대한 비전이나 구상보다 더 앞서 있었다고 느꼈다면 과한 해석일까요? 대표팀 감독은 한국인 축구 지도자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저는 저를 버렸다면서 마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가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아무도 대표팀 감독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맞는 자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기자가 울산 팬들에게 전할 말을 묻자 저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라고 답했을 때는 왜 선택을 실수라고 말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홍명보의 의지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바람에 정작 홍 감독의 축구 철학이 무엇인지, 만들고 싶은 대표팀의 상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7월 15일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출국하던 자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축구를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한국 대표팀만의 규율뿐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한국팀에 들어와서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정말로 강한 마음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습니다. 반면 벤투 감독은 지난 2018년 8월 취임 인터뷰에서 공을 점유하며 경기를 지배하며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년 내내 주도하는 축구는 벤투호의 정체성이었죠. 이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우루과이, 포르투갈과 대등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박지성까지 나서겠나. 2014년 독일 월드컵에서의 실패와 그 이후의 오명은 한국 축구 최고의 수비수였던 월드컵 영웅 홍명보에겐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상처였을 겁니다. 그 실패를 기어코 만회해 보겠다는, 자신의 달라진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그 욕망은 이해가 갑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하지만 박지성, 박주호, 이동국 전 선수를 비롯한 수많은 후배들이 이미 홍 감독의 선임을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성 디렉터는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 감독의 감독직 사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후배들의 비판에 대해 저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이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제가 좋은 것들은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신뢰와 소통인데 홍 감독은 그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경질 과정에서 이미 대한축구협회는 시스템 부재, 독단적 운영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몽규 아웃은 어느새 젊은 축구 팬들의 유행어처럼 굳어지고 있죠. 신뢰 없는 협회에 의해 불투명하게 선임된 감독, 비전이나 축구 철학마저 불명확해 보이는 감독을 신뢰할 축구 팬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좋을 리 만무하고 운 좋게 단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결과가 좋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정훈님,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부모님을 따라서 축구장에 온 어린 축구 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국가대표팀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클럽을 힘껏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무엇보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는 진리를 축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았으면 합니다. 또한 축구에서만큼은 꼼수나 편법이 없다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대표팀 소집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늦지 않았습니다. 홍 감독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요?